안녕하세요. 지금 테슬라가 $300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질문입니다. 언제 $400를 넘기고 올해 몇 달러에 마무리가 될까? 그리고 내년에는 2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올까?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점점 가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사에서도 등급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월가의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주목할 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데나이브스가 되었던 론 바론이 되었던 캐시우드가 되었던 테슬라를 좋다고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봇의 의미는 테슬라를 정말로 싫어했던 기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이제는 깨달음을 가지고 테슬라를 응원하는 입장으로 바뀐다라면 이거는 완벽한 테슬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티조차도 인정하게 만드는 테슬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고든 존슨이랑 로스 캐피탈의 크레이그, 여기 이 두 분이 테슬라를 엄청나게도 깠습니다.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목표 주가는 터무니없이도 낮았었죠. 하지만 로스 캐피탈의 크레이그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습니다. 목표 주가를 정말로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목표 주가 $85였는데 지금 347%나 올려서 테슬라 $380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테슬라 안티가 아닌, 테슬라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말하고 있죠. 우선 테슬라의 FSD의 방식이 로보택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솔루션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이버캡 테슬라의 로보택시인데요. 여기에 대한 가치가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방향성이 로보택시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스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머스크가 광적으로 라이다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죠.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안 해보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해봤다라고 하죠. 스페이스X 엔지니어링 팀들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각 부분에 있어서 드래곤 라이다를 사용하는데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AI 뉴럴넷 신경망이죠. 그리고 카메라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자율주행에 대한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카파시는 결국 대부분의 회사, 올 컴퍼니즈하니까 그냥 모든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라이센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모든 운송기업들이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를 한다라면 그 자동차는 테슬라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 브랜드일까요? 그리고 돈을 버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일까요?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는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백악관 시대 2025년 FSD 13 버전도 출시가 되었고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들을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이제 테슬라의 FSD는 인간의 운전 실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차량, 이런 거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로스 캐피탈은 $85에서 $380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 UBS, 웨드부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모든 월가의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티펠이라는 곳에서도 $287에서 $411까지 올리고 있죠. 아마 내년에 트럼프 정권이 제대로 들어서고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것이 눈에 보여진다라면 여기 보이시는 월가 기관들의 목표 주가 $500, $600, $700, $800 끊임없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머스크 100조 원대 보상한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입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항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직원분들은 사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주분들 역시나 사장이 뭔가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되었던 주주분들이 되었던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머스크는 회사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컨트롤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쇼과 같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머스크는 보상안을 적절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겠죠. 왜 우리는 머스크의 리더십이 강력하다라고 보냐면 테슬라의 직원분들이 되었던 주주분들이 되었던 머스크를 굉장히 강력하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만큼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사이버캡을 비롯해서 옵티머스, 엄청난 발전 속도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스크는 이번 델라웨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완전히 미쳤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되는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 같고요. 한편 중국에서는 10월 달에 테슬라가 78,856대를 팔았습니다. 15% 상승을 했네요. 일단 테슬라 중국 판매를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6만 대에서 10만 대 사이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이나가 이제 ASS죠. 차량 호출 서비스를 내년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 업데이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ASS 여기 기술력이 결국 FSD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불렀을 때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의 FSD 출시 역시나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은 일론 머스크의 절대 반대쪽에 서지 않겠다. 머스크 역시나 젠슨 황의 큰 팬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머스크의 반대편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신 분이 젠슨 황이랑 피터 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팅을 걸 때 머스크 반대편이 아니라 머스크와 같은 정방향 배팅을 해야겠죠. 한편 중국 쪽이 아무래도 혁신 부분에 있어서 미국보다 규제 완화가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는 시간당 1000km 진공 튜브 기차를 말하고 있는데 엄청난 스피드의 기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는 굉장히 슈퍼 빅딜이라고 말하고 있죠. 머스크 역시나 이렇게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도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조금 더 받쳐주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도지 부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모든 정부 부서의 프로젝트는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지 부서는 2026년 7월 4일까지라고 말합니다. 도지 부서의 마지막 스텝, 마지막 프로젝트, 스스로 사라지는 것, 스스로 삭제를 한다라고 하네요. 정말로 깔끔한 뭔가 머스크다운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당당하게 yes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I will fight for and die in America라고 말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결국 미국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What future do you want라고 합니다. 어떠한 미래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미래는 사이버캣과 같은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서 인간이 운전에서 해방이 되고 옵티머스를 통해서 인간이 단순 노동, 단순 가사에서 해방되는 날을 테슬라가 만들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미래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